정부가 환율 전쟁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이 지난 일주일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 수가 모두 3,24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희망퇴직자 수보다 약 1,000명이 많은 것으로 금융업계를 통틀어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기업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11조 원이 넘지만 과징금은 1조 3천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폭등세를 보였던 배추값이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포기당 5천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857을 기록하면서 마감됐고요. 코스닥 역시 장중에 상승을 하다가 후반부에 하락했습니다. 0.3% 내리면서 514를 기록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또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6,000계약 넘게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물 시장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기관에서 매물이 많이 나왔고 이 프로그램이 이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매물을 많이 쏟아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좀 애플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좀 많이 만회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전기전자 업종으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시황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10월 19일 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증시 모두 하락 전환한 채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포인트,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85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1878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9시 구간 지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중에는 개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보합권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하지만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락 전환한 채 마감했습니다. 1860선도 지지하지 못한 채 21선을 하회하며 마감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3천억 원 가까이 사줬고요. 외국인은 오늘장 1,20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강하게 출혈됐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3천억 원 가까운 물량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6,000계약 이상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2천억 원 넘는 매물이 출혈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닷새 만에 하락 전환한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1.6포인트 내리면서 514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519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520선 저항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장중에는 510선 중후반에서 움직였는데요.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매물이 출혈되면서 하락 전환한 채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까지 닷새 연속으로 기관 쪽에서는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24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지수에 부담을 줬던 건 개인과 외국인 쪽의 매도 물량이었습니다. 개인이 190억 원, 외국인 쪽에서 60억 원 정도 소폭 매도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까지 사흘째 연속으로 반등했습니다. 10원 50전 오르면서 1129원 8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출발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1116원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환율이 내림세로 돌아서자 다시 반등에 나섰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가 약세 전환으로 보이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3% 내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대차가 0.6%, 현대모비스도 0.4% 올랐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1.5% 내렸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오늘 은행주 약세 속에 1%, 2%대로 하락했습니다. 앞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와 마찬가지로 기아차도 반등에 성공했고요. LG전자는 장중에는 상승세 유지하다가 차익 실현 매물에 약보합 돌아서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는 1%대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K브로드밴드와 포스코 ICT는 올랐고요. OCI 머티리얼즈가 1%대로 하락했습니다. 폭력주 강세의 태웅이 1.6% 올랐고요. 네오이즈게임즈는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4% 급등했습니다. SK컴즈는 NSS 서비스 경쟁력과 관련해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증권사의 호평에 오늘장 0.5%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IT주들이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앞서 애플의 분기 순이익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삼성전자가 1.3% 내렸습니다. 삼성 SDI가 3.9%, LG이노텍이 4%대로 하락하면서 대형 IT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그룹주, 현대 그룹주들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장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한 뒤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현대건설이 1% 올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강보합 마감했고요. 현대엘리베이터가 1% 오르면서 현대그룹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풍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육성정책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오늘까지 그 상승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태웅이 1.6% 올랐고요. 스페코가 3.2% 올랐습니다. 장중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 탄력은 조금 줄어든 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원자력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터키 간의 원자력 협력 체결이 G20 정상회의 때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장 상승했습니다. BHI가 2.4% 올랐고요. NSV가 5.8%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1%에서 3%대로 오르면서 원자력 발전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반면에 은행주는 기관의 매도 속에 오늘장 하락했습니다. 신한지주가 1.4% 내렸고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2%대로 내리면서 은행주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닷새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이 오늘장에서는 금융업종과 화학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연결해서 추가적인 상황 알아보고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상위로 낙폭이 좀 깊게 나왔고요. 코스닥 그동안 좀 잘 나간다 싶었는데 조정을 결국 받았네요. 오늘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이틀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16,000 계약을 순매도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코스피 시장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에서 247억 정도 매수를 보였지만 외국인들이 또 55억 정도 매도세를 보이면서요. 전체적으로 단기간에 부각되었었던 그런 중소형주에 대한 그런 어제 급등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눌리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대형주의 투자 심리가 계속 어제부터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주식시장 버블이 굉장히 많이 걱정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여러 가지 뭐 지금 루머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현물 수급이 좀 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선물 매도가 16,000 계약이나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이틀 동안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차익에서 1,877억이 나왔고요. 비차익 매도도 오랜만에 이제 1,150억이나 매도가 나오면서 3,000억이나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외국인 현물 매수에 갇혀서 보여주지 못했었던 그런 좀 매수차익 잔고가 상당히 많이 급증했었던 부분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시장에서 좀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특히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뭐 IT 장비주를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선물 매도하는 이유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IT 종목에 대한 커버리지 성격도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대만 증시가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장 전에 애플의 부진한 실적에 따른 그런 나스닥 선물 약세 시간 외에서 그 애플 같은 주가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데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성격들이 또 국내 일부 기업들 IT 종목들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IT 중심으로 올라오다가 IT 업종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루머들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양적 완화에 대한 과도했던 기대감이 일정 부분은 좀 축소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지만요. 좀 1900까지 좀 급하게 올랐던 만큼 일단은 에너지를 좀 비축하는 기간이 대형주한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소외되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연간 수익률이 0.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일단은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 중심으로 좀 시장은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좀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닥 쪽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위축되는 장에서는 더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코스피도 이렇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지를 잘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이라고 해서 좀 약간 악재가 많이 희석됐다고 해서 그래도 좀 잘 나간다. 그렇게 생각해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스닥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지 전망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지금 시장의 큰 그림을 보시면요, 그 유동성 장세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뭐 금리 동결되면서 많이 올라왔었고요. 최근에 대형주 중에서 강세 보였었던 종목들이 뭐 두산그룹이나 STX, 동부그룹주들 이런 재무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업종 그 그룹주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그런 자금의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IT 장비 업체들이 거의 10% 이상씩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좀 따라가는 부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요. 지금 시장이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업종 순환매가 좀 돌아야 되는데 1900 지금 대부분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올해 전망치 코스피 탑 어레인지를 잡고 있는 게 한 1950에서 많이 잡는 것은 한 2000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쉬지 않고 특히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 거의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1900포인트에서 한 50포인트 정도 더 올리려고 그런 현대차나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 수급이 유입되기에는 일정 부분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좀 체력을 비축할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실적 대비해서 올해 코스닥은 상당히 좀 수급이 안 좋았었는데 5월 이후로 한 번도 시장에서 부각되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IT 업종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IT 업종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소비나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그 IT 장비 업체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대형 업체, 전방 업체들의 투자에 의해서 실적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이 상당히 크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바탕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또 중국 내수 시장 확대에 따른 그런 중국 관련주들이나 또 그 전방 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그렇게 바탕으로 한 IT 장비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인 점을 보시면은 그냥 뭐 코스닥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들이 일단 중심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기관의 매수도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쉬고 있는 틈을 타서 기관의 매수가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럼 기관 수급과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 중심으로만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외 증시에서 나올 만한 그런 변수들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기업 실적이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고 경제 지표 쪽도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이번 주가 지나면서 한 미국 기업도 실적 발표 3분의 1 이상은 지나가게 됩니다. 실적 발표가 이미 3분의 1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이제 나스닥 개장 전에 눌렸었던 게 애플 최근에 신고가 냈었는데 애플의 그런 실적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계속 실적 발표, 대기업들의,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좀, 눈치 싸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9월 주택 착공 건수랑 9월 건축 허가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예상치는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내일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미국에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기대감이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신호, 그래서 대형주들이 한 지금 3, 4일째 쉬고 있는데 내일 또 외국인들의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베이지북을 통해서 좀 공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1일 날에는 9월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베이지북 20일 날 그 발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은행주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골드만삭스가 발표를 하고요. 코카콜라나 할리데이비슨,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 그리고 특히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애플의 주가 실적 발표가 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순이익 전망치가 항상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기 때문에요. 너무 이렇게 뭐 크게 걱정하실 부분들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어제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금융주 같은 경우 최근에 주택차압 관련 조사라는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티그룹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BOA 같은 경우도
그 차압을 재개하면서 이제 실적 감소 우려를 해소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골드만삭스랑 BOA 그리고 내일 모건 스탠리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 감안하면은 금융사 실적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와 금융이 이번에 지금 코스피에서도 지난주까지 바닥에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그런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오늘 실적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내일장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어떤 부분 저희가 꼼꼼히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업종 중심의 매매가 이어졌고 업종 중심의 순환매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부터 이제 실적주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이번 주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별 장세 화려하게 이렇게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지금 그 공격적인 수급이 아직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 틈을 타서 수익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에서 약간 좀 덩치가 작은 종목 중심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16,000계약이나 나오면서 베이시스가 좀 하락하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좀 유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 매도에 부담이 있는 대형주보다는 일단 중소형주에 짧게 이렇게 관심을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동성 장세가 끝난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그 가운데서 실적 장세와 종목별 수익률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요. 종목 컨택이 그만큼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한 3, 4일 정도는 좀 재미없는 흐름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주 가지신 분들은 포트를 전부 들이실 필요는 없지만 한 20%에서 30% 정도는 일부는 현금을 확보하시고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를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어떤 업종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집중 매수 들어오는지를 보셔서 그때 매매를 하기 위한 좀 일정 부분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대투증권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 마감 상황 그리고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글로벌 환율 전쟁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환율 전쟁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각국 간 환율 중재가 실패해 원화 절상이 가속화될 경우 기존 대기업 위주의 수출 독려 정책을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는 환율 경쟁이 격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가 둔화돼 대기업의 수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국민은행 직원이 3,2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지난 일주일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 수가 모두 3,24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희망퇴직자 수보다 약 1,000명이 많은 것으로 금융업계를 통틀어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 전체 기업 중에서도 KT의 지난해 6,000명, 2003년 5,5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큽니다. 국민은행은 기본급 최대 36개월치 제공, 자녀 2명에 대한 대학 학자금 등 조건을 제시해 희망퇴직 관련 비용이 3천억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5년 동안 기업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11조 원이 넘지만 과징금은 1조 3천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담합은 총 79건이고 관련 상품 매출은 76조 4,021억 원,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11조 4,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5년간 과징금은 1조 3천억 원으로 피해 추정액의 12%에 그쳤습니다. 또한 30대 그룹 가운데 20개 그룹이 한 차례 이상 담합에 가담했고 이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은 1조 230억 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폭등세를 보였던 배추값이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포기당 5,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늘 배추 포기당 도매 가격은 3,200원으로 어제에 비해 15%나 떨어졌습니다. 소매 가격도 포기당 5,000원대 초반에 형성되면서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5,00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농식품부 측은 어제 배추 반입량이 854톤으로 다소 늘면서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내일은 중국산 배추 1차분 40톤
스톤이 서울 가락시장에 상장될 예정이어서 가격 하락세가 더욱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외환은행은 카드 한 장으로 자동차 관련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환 넘버원 516 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는 주유와 정비, 자동차 보험, 후불, 하이패스 등 자동차 관련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관련 특화 카드로 전국 주유소에서 리터당 최대 120점을 적립해주고 자동차 엔진오일 무료 교환과 정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이 창업투자회사인 솔본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메리츠 솔본 신성장 사모투자 전문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투자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영되며 IT와 바이오, 신소재, 나노융합, 로봇 등 첨단 융합이나 녹색 성장 분야에 투자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셋증권은 원금 보장 및 원금 비보장형 ELS 10종을 오는 22일까지 총 670억 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미래셋 ELS 제1559에는 코스피 200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년 6개월의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발행 후 6개월 시점에서 수익이 결정되고 결정된 수익을 총 3번으로 나눠 매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현대카드가 현대미술의 요람인 뉴욕 현대미술관과 3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 9명이 모마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게 됐고 큐레이터 교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모마에서 일할 인턴에 대한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28일 발표됩니다. 네, 예상외로 우리 증시가 조정폭을 깊게 가져갔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857선에 마감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막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4% 상승하면서 9,539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트그룹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금융사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상승세를 타고요. 상승폭을 내렸다 줄였다가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0.1%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장 초반에 추가 긴축과 자금 조달 우려로 부동산주 그리고 또 은행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9,559선에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